네, 안녕하세요. 김지아 기자입니다. 우리에게 구글, 메타, 애플 이러면은 너무 친숙한 기업으로 이미 알려져 있죠. 그런데 최근 몇 년 상황을 보면요. 이런 빅테크 기업들을 미국과 유럽 정부가 굉장히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지배력이 워낙 세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애플 소송건에 대해서도 짧게 좀 전해드린 적은 있었는데 이번엔 또 구글입니다.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죠. 구글이 지금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것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독점 기업으로 낙인이 찍힌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최악의 경우에는 구글이 지금 기업 분할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전히 애플, 아마존 등 미국 정부와 지금 반독점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다른 기업들도 불안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구글의 이번 소송 결과가 빅테크 시장에 얼마나 큰 파장을 가져올지 좀 함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토픽을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인터넷 검색에 대한 이 반독점 위반 재판, 이거는요 2020년에 법무부의 소송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길고 긴 법정 공방 끝에 지난 8월 5일이죠.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미국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네, 재판 과정에서 미국 법무부는 그동안 구글이 스마트폰 웹브라우저에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으로 설정하기 위해서 애플이나 삼성전자 등의 수백억 달러를 줬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결정적인 근거가 된 것 같습니다. 한 사례로요. 이 구글은 2022년에 기본 검색 탑재 비용으로 애플에 연 220억 달러를 지불을 했거든요. 네, 올해 2분기 결산 보고서를 보면 구글은 검색 기타 부문에서 485억 달러에 달하는 분기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485억 달러면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총 분기 매출의 57%에 달하는 수준이거든요. 이 검색 파트가 구글에게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줬다. 이걸 제대로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이번 판결 내용을 보면 무려 300쪽이 넘는데 미 연방법원의 아미트 메타 판사는 구글이 지불한 260억 달러, 이거는 다른 경쟁업체가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면서 구글은 시장 지배력을 불법적으로 남용하고 경쟁을 제한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날 법원 판결은 구글의 반독점 위반 이거에 대해서만 좀 이뤄진 건데 향후 수개월 내에 구체적인 구제책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구글의 반응은 좀 예상대로겠죠. 이번 판결에 대해서 곧바로 항소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켄트 워커 구글 글로벌 담당 사장은 판결이 나온 뒤에 법원은 구글이 최고의 검색 엔진을 제공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쉽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반발을 하면서 항소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돼서 지금 미국 법무부가 구글에 대한 해체 가능성 등을 또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졌는데요. 지난 8월 13일에 블룸버그 기사 함께 보시죠.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한 내용들이었는데 진짜 구글이 분할까지 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주목할 만한 기사였습니다. 법무부 내에서 기업 분할과 또 매각 등의 방식으로 구글 해체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사에서는 실제로 이게 실현이 된다면 가장 처분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안드로이드 운영체계와 웹브라우저의 크롬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외에도 구글 광고 서비스 업체죠. 애드워즈의 지금 매각 가능성도 거론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포춘의 한 기사도 함께 살펴보죠. 이 구글이 해체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 하나의 차트라는 제목의 기사인데 웹 트래픽 분석 회사 스택카운터에 따르면은 세계 검색 엔진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7월 기준으로 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9년 이후로 약 90%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를 해온 건데 구글의 뒤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 있습니다. 하지만 빙은 2위지만 점유율이 4%가 채 되지 않고요. 무려 86%나 구글과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죠. 포춘은 이러한 상황 덕분에 구글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검색 엔진을 구축을 할 수 있었고 검색 광고를 통해서 연간 3천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직 법무부가 어떤 구제책을 제시할지 이건 밝혀진 건 없지만 만약에 실제로 분할, 매각 조치 등이 내려진다면 지금 1982년 미국 통신사 AT&T 해체 이후로 최대 규모의 미국 기업 강제 해체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구글 해체가 현실화될지 이것도 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독점을 이유로 기업의 분할과 매각을 검토하는 건 약 26년 만입니다. 직전 사례에서는 기업 분할이 좀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26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걸 살펴보면 미국 법무부는 1998년 개인용 컴퓨터 OS를 90% 이상 장악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지배력을 바탕으로 저희도 잘 알고 있죠.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를 끼워 팔기 한다면서 반독점법 소송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해체에 성공하지는 못했거든요. 당시 마이크로소프트는 1심에서 기업 분할 판결을 받고 항소한 끝에 빌 게이츠 CEO가 지금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해서 기업 분할을 피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이크로소프트처럼 구글이 법정 소송을 이어가서 해체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좀 남아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먼저 구글이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반독점법 위반에 대한 최종 판단은 연방 대법원까지 가야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해체 실패에 대비해서 미국 법무부는 구글의 사업 부분을 쪼개서 매각하는 것, 이거 외에도 좀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블룸버그는 소식통들을 통해서 미국 법무부는 빙, 덕덕고 등 이 경쟁업체들과 더 많은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나 구글이 인공지능 제품에서 부당한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또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구글 사건을 주재한 메타 판사는 법무부와 구글에 9월 4일까지 해결책을 결정하는 절차를 마련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지금 구글과 법무부가 다음 단계를 논의하기 위해서 9월 6일 심리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도 한 가지 좀 의문이 드는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유럽연합과 미국 정부가 이렇게 수년간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서는 거지? 그 배경이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 배경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업들의 과도한 시장 지배력을 우려한 겁니다. 네, 게다가 최근 데이터 주권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빅테크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좀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있고요. 그리고 또 2016년에 미국 대선에 러시아의 선거 개입이 지금 확인된 것이 빅테크 규제 강화에 굉장히 큰 트리거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빅테크 규제 강화에 대한 배경을 다룬 보고서에서 2016년에 러시아는 SNS 플랫폼을 통해서 민주주의 정치를 훼손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세계에 알렸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당시 페이스북이 선거 개입에 활용됐을 뿐 아니라 선거 전에 이용자 8,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영국의 정치 컨설팅 업체죠. 이 케임브리지 애널리카에 유출된 것으로도 드러나면서 페이스북은 유럽과 미국에서 규제 당국에 지금 집중 타겟이 됐습니다. 빅테크 시장의 지배력이 결국 정치적 또 외교적인 문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에 따라 EU는 2023년 5월과 8월부터 각각 디지털 시장법, DMA와 디지털 서비스법, DSA를 시행하면서 빅테크 기업을 규제를 하고 나섰습니다. 디지털 시장법은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을 해소하고 신규 사업자의 원활한 시장 진입을 위해서 마련된 법을 좀 말하는데, 규제 대상은요, 기준이 있습니다. 시총 약 100조 원 이상, 또 연매출 약 10조 원 이상, 또 월 사용자 4,500만 명 이상인 빅테크 기업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또 디지털 서비스법은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과 초대형 온라인 검색 엔진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 규제입니다. 모두 EU 내에서 4,5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둔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EU 집행위원회는 2023년에 아마존 스토어, 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 또 스냅챗, 틱톡 등 모두 17개 서비스를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정을 했고, 빙과 구글은 초대형 온라인 검색 엔진 플랫폼으로 지정을 한 바 있습니다. 네, 미국도 잠깐 살펴보면 미국은 미국판 DMA로 불리는 미국 온라인 시장 선택과 혁신 법률을 일부 상원 의원들이 제안을 했었지만 최종적으로 지금 통과를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대신에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여러 빅테크에 대한 지금 인수합병 등을 철저히 좀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번 구글에 대한 소송 결과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판결 이후에 또 큰 빅테크 반독점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특히 EU와 다르게 빅테크를 규제하는 법안이 뚜렷하게 없는 미국에서 이번 소송 결과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이번 판결이 어떻게 보면 규제 기준을 세우는 역할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기사에서 미국 연방법원이 구글을 독점으로 판결한 것이 다른 빅테크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 한 증권사 분석가의 말도 전했는데, 구글의 패소는 미국 법무부가 빅테크 기업에 맞서서 본격적으로 선전포고를 알리는 방아쇠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법무부가 이번 승소를 바탕으로 애플과 아마존, 메타 등을 겨냥한 반독점 소송에 더욱 힘을 실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본 것이죠. 미국 법무부와 각주 정부들은 이미 이들 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수의 독점 규제 위반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애플은 앱스토어 독점 문제가 있고요. 아마존은 온라인 쇼핑몰 입점업체를 향한 갑질이 지금 도마 위에 오른 상태입니다. 또 메타는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를 통한 플랫폼 독점 관련해서 소송을 당한 상태고요. 비즈니스 인사이더 기사에서 한 전문가는요, 구글의 소송은 빅테크 기업의 영향력이 아무리 크더라도 법 위에는 군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애플이나 메타가 플랫폼 독점 문제와 관련해서 받게 될 이 타격, 이게 구글만큼 또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놨거든요.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확보하고 있는 점유율과 비교를 하면 애플의 앱스토어 또는 메타의 SNS 시장 점유율은 상대적으로는 크게 낮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보면 이 구글에 대한 독점 소송 결과는 빅테크의 AI 경쟁에도 영향을 좀 크게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8월 16일에 논평을 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AI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나온 이 구글 독점 규제 위반 판결, 이게 업계 전체를 시험대에 놓이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그간 구글은 검색 엔진 시장 지배력을 생성 AI 기술과 접목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판결로 좀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글의 생성형 AI 기술이 전 세계의 약 70%를 차지하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적용될 기회가 있었는데, 이번 패소로 이걸 좀 밀어붙이기는 어려워졌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 것이죠. 또 이런 가운데 법원이 검색 엔진 이외에 다른 분야에서도 구글이 이와 유사한 독점 체제를 좀 구축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다른 조치를 명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요, 구글 독점 규제 소송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빅테크 업체 전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좀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구글 판결에 대한 뉴욕타임스 기사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반독점법을 연구하는 레베카 앨런스워스 벤더빌트 대학 교수의 멘트가 특히 주목을 끌었는데, 앨런스워스 교수는 이번 판결은 이번 세기 가장 중요한 반독점 소송으로 엄청난 전환점이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향후 다른 기술 기업의 소송에 대해서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번 소송의 최종 결과, 결국 미국이나 EU를 넘어서 우리 국내 빅테크 규제에도 큰 파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빠르게 발전해 나가던 이 생성형 AI 시장에도 좀 큰 변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빅테크들은 반칙을 쓴 게 아니다, 이런 논리를 되풀이하고 있는 입장인데, 검색 엔진 시장 1위인 구글이 10년 뒤에도 계속해서 이 시장 점유율을 유지를 할 수 있을지, 또 빅테크 업계에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좀 유심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